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 59분입니다. 자, 장 끝났습니다. 329.04 1.6% 올랐습니다. 자, 분기봉은 다시 하단선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월봉은 상단선 근처까지, 상단선은 아니지만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주봉은 완전히 상단선 위에 올라탄 상태고요. 완전히 올라탔습니다. 지금 상단선 위치가 322.08인데 거의 한 7% 정도, 322.97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6%? 6% 정도 오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봉은 오늘 오후 막판에 막 끌어올려서 이제 상승 추세를 타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이슈는 계속 똑같아요. 지금 저가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가가 방어돼야 되는데 저가를 방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질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려갔을 때 저가를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올리는 상황에서 계속 돈을 때려 박아야죠. 자, 그러니까 뭐 저가를 지키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가를 지키면 계속 올라간다. 근데 보시면 뭐 아래 꼬리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 저가 안 깨면 또 올라가겠죠. 자, 이제 3일짜리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내일 하루, 다음 주 5거래일, 그 다음 주 4거래일, 그 다음 주 1거래일, 총 10일 거래일 남았잖아요. 10일 거래일. 그러면 오늘까지 거래량이 45%가 나와야 정상이죠. 44.59%. 그러니까 거래량은 평균치예요. 거래량은 평균치고 주봉은 73.51%니까 감소죠. 80% 나와야 되는데 6.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시는 막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뭐 92%, 74%, 오늘 이제 162% 나온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104,000. 이건 뭐 그냥 거래를 안 한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104,000이면 이건 거래 안 하는 거죠. 평균 한 14만 정도 거래를 하는데 12월 9일에는 15만 1천, 근데 상승한 12월 10일에는 13만 9천,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이라고요. 근데 10만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상승은 하는데 거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올라간다. 하지만 개인이 매수하면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 선물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만기라 끝났어요. 분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분기봉. 아래꼬리 좀 달고 있고, 월봉은 이제 상단선 근처까지 거의 다 왔고, 주봉은 상단선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계속 지금처럼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돼요. 개인이 현물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현물을 사면 못 올라가니까. 오늘도 개인이 현물 팔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분기봉은 다시 상단선에서 내려오고 있고, 월봉은 완전히 이제 벗어났죠. 야, 뭐 지독하게 관리하네요. 지독하게. 잠깐만요. 월봉 이거 찍었나? 안 찍었네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 자리가 2,840원 정도까지 가야 이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 밀렸잖아요. 여기서 2,676원에서 밀려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저가 안 깨졌어요. 일봉은 사실 갭상승 안 나오면 맞기 힘들어요. 솔직한 심정이죠.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저가를 지키는 방법은 갭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지키긴 쉽지 않으니까 갭상승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자금의 흐름을 볼 건데, 자금의 흐름이 엄청 웃겨요. 자. 보세요. 개인이 2,520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209억을 팔고, 기관이 1,563억을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랐잖아요. 지수가 1.6% 올랐는데, 개인은 2,520억밖에 안 팔았고, 기관이 1,563억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로 오를 만큼의 수급은 아니에요. 근데 내역을 보면, 증권은 5,315억을 팔았어요. 막판에 던진 게 금융투자, 증권인 거죠. 뭐, 장중에 314까지 빠졌었는데, 어쨌든 이제 증권이 던졌고, 매수한 주체를 보면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기타법인이에요. 기타법인 뭐 삼성전자겠죠. 근데 연기금이 3,878억을 샀어요. 그럼 연기금은 왜 샀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연기금이 매수한 이유가 뭘까? 오늘 내용만을 봐서는 연기금이 매수한 이유는 외국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수한 거죠. 네? 왜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상방인데 외국인이 돈 많이 벌으라고 국민 돈을 갖다가 퍼부은 거죠. 보시면 외국인은 2조 2천억이에요. 외국인은 2조 2천억 선물 매수를 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연기금이 외국인 돈 벌라고 선물을 매수한 꼴이에요. 내일 매수하면 안 되나? 그렇죠. 오늘 매수하지 않고 내일 매수해도 되잖아요. 왜 외국인을 꼭 도와야 되죠, 연기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기금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돈 쓰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을 위해서 연기금이 도와준 꼴이잖아요. 과연 연기금이 돈을 벌려고 매수한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현물을 매수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익을 목표로 해서 매수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은 누가 했지?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를 누가 결정했을까요?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누가 하죠? 이거 국민 돈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할까요? 좀 의아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수익 안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만약에 연기금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났어. 그러면 저기 연기금 담당자는 어차피 지시받고 한 거라면 나는 책임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연기금 보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이거 과거 내역 보면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매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과거 내역을 쭉 보세요. 그럼 없어요. 그럼 누군가 지시를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져요? 국민연금이 손실이 났어. 그럼 몇백억, 몇천억이 손실이 났다고 쳐보세요. 그걸 누가 책임져요?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책임져요? 돈이 없는데.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사퇴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책임 못 진다니까요. (12월 3일) 날 11시쯤에 계엄이 선포됐죠? 그 이후로 빠졌어요. 증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손해본 분들이 많다고. 주식 투자해서 손해본 분들이 많아요. 코인 투자에서도 손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손해 볼 줄 알았잖아. 그죠? 네, 계엄을 발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알았잖아요. 대통령도 알았을 거고, 예. 국무총리도 알았을 거고, 기재부 장관도 알았을 거예요. 안 막았잖아요? 안 막았잖아요. 국무총리가 막았나요? 저는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기재부 장관이 막았나요? 막았으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예? 책임지고 사퇴했어야죠. 대통령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야죠. 이미 투자자들은 다 손실을 입었다고요. 그럼 이건 왜 사는 거죠? 이미 손실은 발생했는데? 예? 지금 다 손절했잖아요. 예? 3일 동안 올라오면서 개인들 다 손절했다고. 그건 누가 복구해줘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예,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예? 계엄을 발표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존재할 텐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신인도 떨어지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 벌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 돈으로 땜빵하는 거 아니에요? 면피하려고? 이 국민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왜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책임은 국민이 지냐고요? 예? 그리고 왜 권리 행사는 잘못을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증시는 오른 시점에서 올랐다고 생각해요. 네? 딱 오르기 적당한 시점에서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올라도 할 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누르는 건 돈으로밖에 못 누른다고. 예. 차트로는 못 누른다고요. 차트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돈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누를 수 있는 거지. 개인이 현물을 팔면 누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증시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까지 잘 누른 거지. 예? 지금 314까지 내려갔잖아요. 예, 314까지 누른 게 정말 잘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솔직히 계엄을 가지고 314를 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의 거래 누적만을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분석을 한 거지, 제가 뭐 계엄을 예상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14를 찍는 순간 이거 더 이상 누르기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어요. 더 이상은 자신 없다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부정은 없는데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국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예? 나중에 정부가 이걸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증시가 고점이 400이고 저점이 314예요. 그러면 21%밖에 안 돼. 예? 올해 고점 찍고 떨어진 게 21%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21%밖에 안 빠졌는데 여기서 주가 방어를 왜 해요? 무슨 명분으로? 예? 무슨 명분으로 21%밖에 안 빠진 위치에서 주가 방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 관료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상해지수 보면요, 최고점이 한 6,200인가 300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6,000대라고. 고점이 6,000대예요. 근데 저점은 3,000보다 낮아. 그 얘기는 뭐예요?
반토막 이상 났다는 거죠. 예? 증시가 반토막 이상 났다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다음에 부양을 한 거죠. 지금 3,400입니다. 상해지수가. 예. 50% 조금 넘죠? 예? 50% 조금 넘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등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증시가 굉장히 급등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50% 조금 넘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최고점이 3,300이잖아요? 3,316. 반토막 내보세요. 얼만가? 예? 1,650이죠? 응? 1,650이라고요. 3,300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50% 조금 넘으니까 1,7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1,700이라고요. 예. 그럼 부양을 어디서 해야 돼요? 1,500, 1,600에서 해야죠? 부양을 할 거면 1,500, 1,600은 가야 부양을 하는 거죠. 왜? 너무 심하게 빠졌으니까. 너무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부양해야겠죠. 지금? 지금 왜 해야 돼요? 지금 낮아요? 안 낮아요. 안 낮다고요. 20% 빠진 게 낮아요? LG화학 지금 얼마예요? 26만 7천 원. 70% 넘게 빠졌죠? 예? 70% 넘게 빠졌다고요. 포스코홀딩스 얼마예요? 27만 4천 원. 76만 원인가 고점이죠? 50% 넘게 빠졌죠? 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3.52% 오를 일이 있어요? 얘는 50%도 안 빠졌어요, 아직. 근데 저걸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응? 연기금이 저걸 사고 있다고요. 50%도 안 빠진 주식을 사. 예. 그리고 50% 넘게 빠지고 70% 넘게 빠진 주식은 별로 안 올라.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과연 삼성전자가 가치가 있나요? 예? 삼성전자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예. 아직 삼성전자는 HBM 반도체에 대해서 그 어떤 공시도 내보낸 적이 없어요. 계약할 거라고 공시를 하든가. 미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래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연기금은 무슨 근거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외국인은 파는데. 연기금은 무슨 근거로 매수하는 거죠? 삼성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나? 주식시장이 정치판이 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정치판이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정부에서 개입해서 잘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정말로 막아야 될 때가 올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막아줘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를 위해서 비축을 해야죠. 자금을 충분히 비축해 놓고 그 순간에 부양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부양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겠죠. 더 작은 금액으로 더 많이 상승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고작 20% 빠진 증시를 왜 부양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증시가 여기서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는 거라 저는 불만이 없어요. 좀 심하게 반등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차피 반등해야 될 타이밍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짓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시장을 교란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교란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정부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엄령 발표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겠죠. 만약에 계엄령 때문에 자꾸 주가가 빠지면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누구 돈으로? 국민 돈으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반등에 대한 불만보다 국민 돈을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는 정부가 좀 한심해 보여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